대전에서 올 때 이미 술이 얼근히 일반인 기준으로는 거의 만취 수준으로 돼서 와요. 그 이제 방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날 첫 일정을 몇 시에 잡느냐? 대선인데 그 다음 날 첫 일정이 청주공항공사를 방문해서 우리 지금 다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청주공항 활성화 활주로, 그죠? 그리고 CTX 지하화 그 당시에 등등이 이제 핫 이슈였는데, 저는 이제 내일 청주공항 가는 거 일정을 막 협의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첫 일정이 11시에 잡아요. 왜 11시에 잡았게요? 그렇죠. 평소에 그 습관을 알기 때문에 일찍을 웬만하면 못 잡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뭐 외국 사람과의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비서들 입장에서, 그 실무진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 거를 이제 막 확인하려고 뭐 공항에 전화하고 막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시 반쯤 됐는데 혼자 갑자기 옆에 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이원 호텔 1층에 보면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조그만 비즈니스 룸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저는 막 전화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가서 모실까요? 했더니 경호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 몰래 나온 거죠. 비서들도 피곤하니까 뭐 잤을 수도 있고 뭐 씻었을 수도 있고. 그때부터 그날이 진눈깨비가 내렸거든요. 그때부터 잠이 와요 말이죠. 아니 아무리 등치 좋고 뭐 힘센 사람도 술이 취하면 길 가던 뭐 누구 행인이 시비 걸고 그러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당선이 유력한 대권 후보 아닙니까? 12시가 돼도 하나, 1시가 돼도 하나, 2시가 돼도 하나, 2시 반에 진눈캐비가 내리는데 제가 봉 기자한테 얘기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찾아보니까 제가 그 다음날 행사랑 막 해서 술 먹는 그 사진 동영상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행사에서 공항까지는 어떻게 때웠어요. 청주 문화산업단지, 지금 공예 비엔날레 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등등의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발언하는데 저를 싹 불러요. 이제 막, 왜 우리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은 막 돌아다니는데 낮에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 막 아마 뭐가 좀 올라오고 막 했는가 봐요. 참, 그러니 거기에 집합해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긴급하게 논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좀 잠시 어쩔 수 없이 맡기고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하죠. 이 자리에 그 간담회 왔던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긴급한 사안으로 간 줄 알죠. 예, 긴급한 사안이죠. 그것도 긴급한 사안이죠.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나 이걸. 근데 뭐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다 안 되겠다. 에이, 그래도 어제 밤에 다 그 봤잖아요. 제가 직원이 밤에 호텔 프론트에 직원이 있잖아요. 저도 직원한테 양해를 구했죠. 그리고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호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이제 쉬다 오죠. 남들은 뭘로 알아요? 우리 청주 지역민들은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하러 간 거예요. 긴급한 회의를 하러 간 거예요. 저녁 7시에 서문 우리 삼겹살 거리 함지락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상인 회장단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전날 술 먹어서 막 힘들어 막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놈의 술 내가 닥치는 먹나 봐라. 내가 술을 먹으면 내가 승을 간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술씨가 또 그 다음날 술씨가 돌아오면 또 쌩쌩해지죠. 성안길에 그것도 한 20분 또 늦었어요. 그래서 왜 맨날 지각대장이라고 소문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지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안길에서도 또 술씨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보통 이렇게 먹거든요. 이 소맥을 따라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는 한 잔씩 받아 먹었잖아요. 여기는 이게 넉 잔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그날도 또 만취가 됩니다. 이게 그럼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연장 지금 만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집권하고는 어떻겠어요? 그걸 뉴스타파에서 생생하게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듣고 반신반의를 했는데 제가 제이원 호텔에 전화해봤습니다. 세상에 나는 대선 후보가 호텔을 대실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4시간을 대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요금을 캠프에서 못 내잖아요. 비공식이니까. 본인이 지불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그 대실 요금을. 내 대실료 내놔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 서문시장에 삼겹살 거기 시장 가서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도 유튜브에 윤석열 삼겹살 치면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한 5분 10분간 누가 뭔 말을 하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땀을 계속 흘립니다. 10분간 땀을 흘리다가 폭탄주 딱 한 잔 먹으면서부터 화색이 돌아요. 진짜 그 영상에서만 열 몇 잔을 먹습니다. 열 몇 잔을.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은 뭐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건이 2021년 11월경이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란 사람이 이런 인간인 걸 다 알잖아요. 캠프 사람들은. 신용한 당시 정책총괄지원실장 그런 모습을 보다가 나는 저 사람이랑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고 자리를 그 보직을 마다하고 박차고 나왔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은 당시의 이 모습을 이철규, 권성동, 권영세, 김은혜 몰랐을까요? 정말 나쁜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준석은 이 모습 몰랐을까요? 국민의힘 이 친구들은 원래는 윤석열 본인은 민주당 후보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데려다가 자신들의 그 정권 연장,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이용한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권성동 이제 막 구속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철규 지금 얘기하는 저는 지금 이 두 기자가 검찰에 송치된 거 오늘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만 우리가 얘기하지만 경찰이 왜 저러냐로 봤을 때는 이철규가 고위 경찰 출신이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 고위 인사를 이철규가 다 했고 지난해 그 총선 때도 이철규가 공천 헌금을 거두러 다녔다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소문이고 의혹일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로 드러날 텐데 김건희, 윤석열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분들은 이미 이제 구속이 됐고 감옥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의 종식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끼리 분명히 분당하고 탈당을 해서 다시 세력을 만들어서 그 기득권들이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납니다. 윤석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 기자, 예. 이제 두 분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도 저도 처음 듣고 정말 마음도 무겁고 기분도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봉 기자 같은 경우는 무슨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요. 전 모레도 재판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희 뉴스타파에서 3명의 기자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윤석열이 24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어요. 아, 이쪽 증인으로? 우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명예훼손 피해자라는 윤석열을 검찰이 단 1초도 조사를 안 하고 저희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이 피해자인데 피해자 조사를 하지도 않고 검찰이 기자들만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재판 초반부터 윤석열 불러라. 어떤 피해를 받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검사가 조사를 안 했으니까. 판사가 그 말을 계속 무시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지난주에 드디어 윤석열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와우. 그러면 저 서울구치소로 이제 들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증인은 나오게? 이번에도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